자, 운영전 학습지 함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지 내용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확대해 놓았습니다. 자, 네모 박스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갈래의 애정소설이고 몽유계 소설, 그죠?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 몽유소설, 그리고 구성이 액자소설이었다. 액자구조, 액자소설이었다. 이건 뭐죠? 자, 성격은 비극적이고 염정적이다. 염정적이라는 거는 어떤 사랑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다. 그리고 제재, 궁녀 운영과 김생의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주제, 자, 가로 채워놓도록 합니다.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주제로 한다. 그리고 억압된 삶에 대한 저항과 자유연애 사상을 담고 있다. 특징을 볼까요? 외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다. 자, 학습활동에서 주제,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2번 시를 통해서 한 시를 통해서 작품을 전개하며 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권선징악이 보편적인 주제이지만 그런 보편적인 주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자유연애 사상. 그래서 아주 그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 후기, 조선 후기 나온 소설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좀 내용이 좀 다양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작품의 구조에 맞는 시점을 각각 적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외화, 유영의 이야기는 외화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유영 혼자 등장하는 외화. 그래서 수성궁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나니 김생의 그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그래서 그 책자를 들고 사실 꿈속에서 김생은 자신들의 그 사랑 이야기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세상에 그러지 않고 유랑하다가 그 생을 마치는 그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었죠. 자, 그런 이야기들은 외화에 해당이 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자, 내화는 유영과 운영, 김생이 만나는 부분, 그리고 김생의 과거 회상 부분. 우리 교과서에서는 김생과 여기는 운영은 안 나와 있는데 운영과 김생이 자신들의 그 과거 사랑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전해주는 그 부분을 내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화 1까지의 내용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유영과 운영, 김생 이런 호칭을 써가면서 작가가 설명해주고 있고요. 작가가 서술에 나가는 부분이고요. 내화 2에서는 김생 그리고 운영이 자신들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전해주는, 그래서 높임말도 썼죠. 운영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높임말로, 존대하는 말로 서술해주고 있었습니다. 왜? 듣는 사람은 유영이니까 유영에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자신의 그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3번 작품에 반영된 당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운영의 죽음이 지닌 의미를 적어보자. 운영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네요. 운영의 죽음은 이성에 대한 감정마저 감추어야 하는 유교 사회의 부조리와 외부 사회와 단절되어 억압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궁녀들의 삶에 대한 저항이며 진정한 자아 추구와 인간성의 해방, 그래서 저항과 해방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 교과서 학습활동 이런 곳에서는 나오지 않은 우리 뭐 모티브, 우리 소설에서 모티브가 되는, 특히 고전 소설의 어떤 모티브, 소설 이야기의 어떤 그 모티브라고 하면 우리가 뭐 동기 이런 건데, 이야기의 어떤 뭐 구성 요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 구조. 계모와 또는 계모와 그 딸, 뭐 계모와 새엄마와 그 뭐라고 하죠? 그 새엄마와의 어떤 갈등, 뭐 이런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바로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고전 소설에 우리가 이야기 어떤 구성 요소,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더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모티브를 만들어 본다면, 금기 위반 모티브, 혼사 장애 모티브, 적각 모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는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또 잘 알아두시면 다른 고전 소설에서 또한 이런 구조의 또는 이런 요소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모티브. 자, 이야기 요소라고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야기 요소. 이런 요소들, 이런 이야기 요소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본다면 운영전에서의 이야기 요소. 첫 번째, 대군으로 인해서, 안평대군으로 인해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서는 혼사장애 모티브를 확인할 수 있겠죠. 혼사장애 모티브. 누군가의 어떤 구성 요소 때문에 서로의 사랑한 사람끼리 사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혼사가 방해되었다. 혼사장애 모티브.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혼사장애 모티브는 어떤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전에서도 여기 3번에 보면 천상의 선인으로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계로 내려왔다. 근데 인간계로 내려와서 김생과 운영이 사랑을 하게 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혼사 장애 모티브가 하나의 통과 의례가 돼서 다시 또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한 이제 마치 이렇게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는 걸로 이렇게 어떤 통과 의례로 혼사 장애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통과 의례적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자, 대군으로 인해 김생과 운영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자체는 혼사 장애 모티브로 확인할 수 있다. 자, 2번 궁밖의 운영이 신분 제약을 어기고 대군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에서는 자, 어떤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를 어기는 거는 금기 위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화에서는 전설에 자주 나오는 모티브인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뭐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막 어떤 뭐 호기심 또는 어떤 욕망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금기 사항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도망가다가 뒤를 딱 돌아봐서 그 자리에서 돌이 됐다든지 뭐 이런 전설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티브가 바로 금기 위반 모티브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전에서는 금기 위반 모티브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겠죠. 궁 밖의 운영이 신분 제약을 어기고, 그러니까 궁 밖의 인물과는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대군만 모셔야 돼. 너에게 남자는 그 안평대군밖에 없어. 이게 바로 금기사항이죠. 그런데 그 대군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 이거는 금기 위반 모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생과 운영이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인간계로 내려왔다는 부분이 있었죠. 자, 원래는 천상의 뭐 신선과도 같은 존재라고 김생과 운영이 자신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유영에게.
그러다가 어떤 잘못을 해서 뭘 이렇게 따먹어서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그런 잘못을 해서 자, 이 부분 뭘 모시다가 옥황상제를 모시다가 뭐뭐 하지 말라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기 위반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 위반 모티브가 이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인간계로 내려왔다. 위에 천상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부분은 적강 모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강 모티브. 그래서 금기 위반 모티브와 적강 모티브가 이 운영전의 이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운영전에 나타나는 그 고전 소설 속의 이야기 요소는 금기 위반 모티브, 혼사장애 모티브, 그리고 적강 모티브, 그리고 3번처럼 한 이야기에 또 두 가지 모티브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영전의 이야기 요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 영상까지 여러분이 잘 듣고 정리를 해서 이번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운영전 설명을 선생님이 마무리를 했고요. 자,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핸드폰으로 전화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핸드폰 번호는 지난번 선생님이 과제를 냈을 때 핸드폰 번호를 같이 올려놨을 겁니다. 운영전 네,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신순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